나이키 런 웨어러블이랑 연동된 거. 전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고객이 AI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레이너들은 이런 위협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고객은 사람의 터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심박수, 특히나 뭐 혈당 같은 거는 고객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했잖아요. 혈당 관리를 하려고. 그런데 혈당 측정기가 나왔네. 혈당 측정기를 나와서 내가 수시로 혈당을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먹는 것만 조절해도 혈당이 관리가 되네? 라는 어떠한 또 하나의 고객군을 뺏겼어요. 지금 계속해서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피트니스에서는 우리는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위험한데 왜 벗어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괜찮아 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미 우리는 많은 고객을 이미 잃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잃은 고객을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은 뭐냐? AI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가운데 피트니스 업계는 아직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피트니스 시장에서 AI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매장 하나만 대표님이 온전히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서 평생 운영할 거라 그러면 AI 도입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매장에서 모든 고객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고객은 똑같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저를 만날 때건 저희 선생님을 만날 때건 똑같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저는 그거를 사실은 배신이라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고객은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 선생님은 조금 더 잘해주는데 저 선생님은 조금 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돈을 받아놓고 그 값어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장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감정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날에 남자친구랑 싸웠다던가 또는 오늘 이 고객이 나랑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던가 하면 서비스를 덜 제공하거나 더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데 AI를 쓰면 AI는 어떤 고객이든 그 고객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줘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고객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든 지점에 항상 모든 고객들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없는 모든 시간에서도 우리의 고객은 처음에 나에게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AI를 그래서 도입했고 저희는 지금 되게 다방면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고객님의 간단한 설문들을 받아서 고객님들한테 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생성한다든가 또는 고객님이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리시면 저절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고객님이 노션에 올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고객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메일로 발송되게끔 하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도 저희는 도입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뭐 고객님들한테 개인화된 메시지 아니면 개인화된 목표 뭐 측정 방법, 개인화된 뭐 다음 주 프로세스,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할지 뭐 이런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이 다 AI로 도입을 한 순간부터 첫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의 이제 피로도가 엄청 낮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고객한테 엄청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매주 고객님들한테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할지 꼭 전달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했는지 고객들마다 다 분석해서 제공해 주세요. 라고 혼자 다 하라고 했으면 고객 한 명당 1시간이라는 시간은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객님의 정보가 이미 기입 어느 정도만 되어 있고 저희가 진행한 걸 살짝만 입력을 해도 몇 분 안에 그냥 정말 10분이면은 한 5명 정도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오히려 해서 드리면 고객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이 트레이너에 대해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신뢰를 하는 게 본인들도 느껴지니까 제가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스스로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생성하고 전송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 입장에선 자동화된 거죠. 이미.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직접 나서서 하시니까. 이래서 저는 피트니스는 AI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나중에는 나뉘지 않을까? 고객들이 알아볼 것 같아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랑 폴더폰 쓰는 사람
이랑 다르잖아요. 고객은 스마트폰 쓰는 선생님이랑 함께하고 싶지, 투지폰으로 매번 전화해야 되는 선생님이랑은 피로도가 고객도 높아지니까. 인력 중심 산업에서 서비스의 표준화 부재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컨디션이 어떤지 혹은 뭐 친밀감에 의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키고 한 분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AI를 쓰지 않으면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내 아이는 코딩을 배우는데 저 아이는 AI한테 코딩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도 속도가 달라지겠죠? 나는 지금부터 학원 다녀서 코딩 하나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해보고 틀리면 또 다시 하고 이러는 엄청난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AI한테 나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그게 5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제 왔어요. 이제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고객에게 대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아마존고에서는 고객이 그냥 마트 들어가서 요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그 다음에 그냥 결제 안 하고 나가요. 그럼 자동으로 이 AI가 CCTV가 이 고객이 뭘 집었는지를 다 파악하고 이 고객이 나가면 결제 메시지 영수증이랑 보내줘요. 결제하라고. 그만큼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종이로 고객을 맞이하고, 트레이너의 지식의 차이에 따라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이 너무 편차가 커진 거죠. 그러면 고객은 아마 알 거예요. 아,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게 다구나. 여기는 제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고, 피트니스에서 제가 지금 제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느꼈던 부분은 피트니스는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력 기반이라 대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인력 기반이라 표준화가 안 돼라는 위협을 알면서도 인력 기반이니까 우린 대체도 안 돼라고 막연하게 되게 희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낀 한 예시로 나이키 런 웨어러블이랑 연동된 거. 전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고객이 AI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레이너들은 이런 위협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고객은 사람의 터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심박수, 특히나 뭐 혈당 같은 거는 고객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했잖아요. 혈당 관리를 하려고. 그런데 혈당 측정기가 나왔네. 혈당 측정기를 나와서 내가 수시로 혈당을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먹는 것만 조절해도 혈당이 관리가 되네? 라는 어떠한 또 하나의 고객군을 뺏겼어요. 지금 계속해서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피트니스에서는 우리는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위험한데 왜 벗어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괜찮아 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미 우리는 많은 고객을 이미 잃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잃은 고객을 다시 데리고 오는 방법은 뭐냐? 그것만으로는 당신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는 그것과 이것을 두 가지 다 하는 곳이야.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 고객의 생체 신호, 이런 모든 것들과 또 진짜 고객을 대하는, 오프라인으로 대하는 인력의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와 AI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만 고객은 이 공간으로 오지, 그냥 서비스만 대하는 공간은 AI를 제공하는 곳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AI랑 사람이랑 싸울 거야? 그럼 누가 이길 거야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가지면 되잖아요. 왜 이거 두 개 다 가질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여기서는 우리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트니스가 가장 좋은 산업이잖아요. 두 개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써먹는 곳으로 모든 업체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격이 10년째 같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첫 수업 회원님과 마지막 수업의 회원님의 컨디션이 다르단 말이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네. 있게, 또 더 많은 가치를 한 개인한테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해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는 20분을 서비스로 운동을 제공하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20분 운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트레이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저한테 했던 말이,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근데 그런 거죠. 30분 이상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20분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분만 해서 이들이 체력이 20분만 했더니 할 용기가 생겼고 20분을 한 달 동안 했더니 30분 할 체력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30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피트니스 쪽의 고정관념이 저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30분 이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분을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근데 20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 30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더 넓은 걸 보려고 하지 않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자꾸 한마디로 이 네모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네모 안에서 자꾸 스스로를 가두고 있진 않나. 제가 너무 건방지긴 하지만 저도 많이 갇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같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저 혼자 이거 만들고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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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고객들한테 이게 전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 명, 10명이 이 AI를 도입해서 고객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들은 더 빨리 피트니스 서비스 시장이 변했다는 걸 알고 내가 병원 갈 게 아니라 여기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 같이 이 서비스의 질을, 품질을 확 높여버리면 더 많은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온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몰랐던 고객들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소수의 몇 명만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으니 그들이 당장은 돈을 벌겠지만 이 산업이 더 커지는데 너무 큰 제약이 걸리는 거죠. 소문을 빨리 내야 되는데. AI를 업무에 접목하면 수익 모델에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온라인 솔루션을 일단 제공한다고 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컨설팅을 제공했을 때 만약에 그냥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이렇게 손품 판다 그러죠. 저희가 직접 했다면 한 사람당 1시간의 솔루션에 시간이 들 거예요. 근데 저희의 그 기능, 저희의 방향성, 저희의 뭐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AI가 있다면 1시간에 한 명 할 거를 1시간에 10명도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가 있으면 내가 쓰던 시간을 10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 쉽게는 매뉴얼을 만드는 시간이 뭐 한 달이 걸렸다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간을 일단 절약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는 저희 같이 고객을 상대하거나 또는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시간 절약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 건 없거든요. 시간을 절약해야 그 시간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내 업무,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꾸자꾸 효율화시키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조금 더 이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곳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필요 없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표나 트레이너나 이분들은 내가 진짜 꼭 필요한 업무, 내가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업무에만 본인이 집중을 하시고 그 외적인 거는 다 AI한테 넘겨서 이제 조금 자동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컨설팅 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온열기기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어요. 전신 온열기기를 제조를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제조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AI랑 제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AI한테 기능을 물어보고 기술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다 AI랑 해결한 다음에 실제 전문가한테 한 번 더 자문을 받고 근데 처음부터 제가 전문가랑 했다면 아마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의뢰하거나 이 제작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새로운 유통이나 제조를 할 수 있었던 건 AI랑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나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 하나를 더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온열 캡슐을 만드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저 말고 AI가 진짜 칠할은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 모델을 하나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지 않나. 또 하나는 저희가 그 CRM 그리고 고객 다이어트 앱 이런 솔루션들을 지금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들 때도 제가 전부 다 개발자한테 의뢰를 했다면 아마 비용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이 앞단에 뭐 기능 정의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디자인 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AI랑 같이 설계를 하고 개발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10분의 1로 개발비를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줄일 수 없었다면 이 솔루션 개발도 저는 시작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공을 하는 거는 AI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5분의 1로 줄였는데 AI 수미에게 배우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예. AI가 트레이너의 시간 관리나 고객 관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고객 관리하는 데에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메시지, 개인화된 고객별로 맞춤형 트레이닝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트레이너가 혼자 고민하거나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AI가 대신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트레이너가 시간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카카오톡으로 고객님들이랑 대화하잖아요. 카카오 채널이든 개인 챗이든 거기서 대화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그걸 그대로 AI한테 읽히는 거예요. 내가 그 몇 개의 고객들과 대화를 한 10개 정도를 추려서 AI한테 보낸 다음에 내가 고객이랑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거, 그래서 내가 답변했던 거를 정리해줘. 그럼 벌써 자주 묻는 질문, FAQ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고객이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이 내용들을 공지에 써놓는다든가 메시지에 공지로 띄워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QR을 만든다든가 뭐 고객들한테 안내하는 링크를 만든다든가 뭐 약관을 뭐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존에는 뭔가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링크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다 돈이었잖아요. 지금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정말 5분도 안 걸려서 이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던 일 중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뭐야?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 중에 AI한테 맡길 수 있는 게 뭐야? 대부분 다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씩 계속 맡기면 돼요. 맡기고 만들고 이 과정이 짧게는 5분, 10분 뭐 길어도 1시간 안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트레이너가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결국에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아프거나 뭐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어떠한 이슈, 내 신변의 이슈가 생기면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후에 내가 아파서 잠깐 고객을 대응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저는 생각을 해놔야지. 그래야 영원한 숙제인 내가 계속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엄청 지쳐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이 다 지쳐 있고 그쵸. 뭔가를 더 공부하거나 역량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전 접근성이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바로 적용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진심으로 AI를 좀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너들이 처음 AI를 접목할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AI를 쓰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또는 막연히 쓰려고 하니 AI라는 이제 뭔가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뭐 프롬프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프롬프트라는 걸 써야 된다는데 프롬프트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라고. AI한테 들어가서 나는 트레이너야. 내가 너를 활용해서 나의 업무를 단축시키고 싶어. 또는 내가 너를 활용해서 고객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는 네가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줘. 내가 너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나한테 질문을 좀 해줄래?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AI는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해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가 결국엔 이 AI를 완전히 나한테 맞춘 맞춤형 AI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비서, 나만의 뭐 컨설턴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추후에 뭐 맞춤형 설정을 한다던가 좀 고도화된 프롬프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냥 일단 쓰려면 질문해라. 질문하고 계속해서 AI랑 소통을 한번 해봐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여기서 좀 더 고도화 시키고 싶으면 이제 강의를 들어라. 제 강의.
강의는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네.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AI와 트레이너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부터는 고객의 영역이 아닌가? 고객이 AI를 쓰는, AI를 더 신뢰해서 AI한테 갈 것인가? 또는 트레이너를 신뢰해서 트레이너한테 올 것인가는 고객이 정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똑같이 하는 말은 두 가지 다 활용하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고객은 이왕이면 휴먼 터치도 있고 데이터나 좀 지표가 있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을 찾지 않을까? 그러려면 AI한테 지지 않으려면 AI도 가지고 놀 줄 알고 고객의 신체를 훨씬 더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뭐 지금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정말로 눈 한 번 깜짝이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로 그냥 제 얼굴만 인식시켜도 제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이 방송을 할 수 있고 영상이 나올 수 있고 목소리도 똑같고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간 속에서 3년, 5년 뒤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GPT라는 단어를 모르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저야 좀 일찍 시작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GPT라는 단어를 쓰고 GPT를 이제야 다운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5년 뒤면은 아마 지금의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빠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은 너무 많이 몇 배 뒤처진 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뒤처져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이 GPT-5를 보고 무력감을 느끼셨대요. 나는 그러네요.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빨리 터득해서 필요한 곳에 좀 쓰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직업, 뭐 연령대, 체중, 그리고 오게 된 경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의 고객군이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는지, 우리의 고객 연령층대는 뭔지, 또 이 고객들의 소비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에서도 많이 써요. 우리의 고객층을 알면 이 고객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간호사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유치원 교사도 많았고요. 그럼 저희는 마케팅 단어를 쓸 때 낮은 의자에서 앉으니까 고관절이나 이런 게 나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을 한다던가 또는 간호사 분들한테는 불규칙한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저희가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진짜 내 고객이 누군지를 찾고 그리고 그 고객들이 진짜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답변이 아마 오늘 인터뷰의 가장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네. 고객 경험 설계에도 활용하고 네.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많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네. 많이 알게 되는 것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피트니스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근데 사실은 재미보다 일단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거나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뭔가 현장을 모르면서 또는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를 한다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적대감만 만들지 않을까? 근데 저도 현장에 있잖아요. 뭐 전 길진 않지만 지금 5년 차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또 꽤 오래 운영하기도 했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가 얼마나 운영을 효율화하냐. 온라인 오프라인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기는 제 뭘 느리니까 하는 소리야 그냥 이렇게만 하고 또 넘기실까 봐 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도 이제 고객 관리 앱을 만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너 CRM이고 회원님들한테 어떤 운동을 제공하는지 정량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회원님이 어떻게 건강에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이제 산출해주는 그런 형태의 앱이에요. 근데 만들면서도
이게 시장에 진짜 필요하기는 한데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지? 체형 분석 기기를 대부분 제가 피트니스 업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활용을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냐고 대표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있는데 막상 있으니까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왜 안 써요? 했더니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안 쓴다는 거죠. 대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트레이너분들이 안 쓰면. 트레이너분들은 또 반대로 그걸로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바로바로 측정하는 맞아요, 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편한 길을 선택할 건지 고객이 원하는 걸 선택할 건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트레이너는 수기로 그냥 빠르게 보고 내가 이 정도 알아요 라고 말해주는 게 더 고객한테 신뢰를 준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객은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인바디 체중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바디를 더 신뢰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나오는 데이터가 나한테 더 신뢰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고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나오는 디테일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보다 이런 데이터에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몸속, 신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에 연관돼 있는 거. 근데 트레이너분들은 자기가 측정하는 게 더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더 시간이 얼마 안 드니까 라고 해요. 번거로운 여정을 없애고 싶은 거겠죠. 근데 과연 고객이 보고 싶은 지표나 고객이 듣고 싶은 서비스, 그게 트레이너 선생님의 체크 방식인지 아니면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인지는 정말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고객은 이걸 원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게 편해 라고 하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자꾸 오는 거거든요. 트레이너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고객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얻고 싶어 하고 인바디가 가장 큰 예인 것 같아요.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술 없이는 수치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 묵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들은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적어도 자신이 있고 스스로가 제공하는 그 가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정량적인 형태로 어떻게 송출시킬 건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고객 다이어트 시켜도 살 별로 못 빼줄 것 같은데 하면은 눈으로 치수 재는 거고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고객한테 완전히 다이어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하면은 치수를 재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부끄럽지 않다면 고객한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증명해 주는 게 더 당당하고 더 내가 뿌듯하고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고객한테 말해줘. 나 이만큼 널 변화시켰어. 보이지? 이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 봐. 데이터로 보여지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가 이렇게 변화했다고 말해주고 있어. 넌 날 선택하길 잘했어. 난 너한테 이만큼이나 변화를 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아시죠 고객님? 지금 옛날보단 진짜 많이 빠졌어요. 눈바디 보이시죠?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아는 세상에서 계속 살지 안 봐도 증명되는 세상에서 고객을 대할지 뭐 이런 걸 잘 고민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AI는 트레이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형태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